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한국 예능계를 뒤흔든 불꽃야구 제36회 새해 특별방송 강행 논란의 전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분쟁 속에서 침묵하던 장시환 PD가 왜 이 시점에 다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AJ, 짧지만 중요한 흐름부터 정확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아침 6시 32분. 연말 특유의 고요가 서울을 덮고 있던 시간에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불꽃야구 제36회 새해 특별방송 확정. 예고도 없었고 기자 설명도 없었으며 단 한 줄의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멈춰있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즉시 깨웠고 잠잠하던 팬덤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끝난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JTBC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작 및 유통 전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이후 예정돼 있던 방송은 차례로 중단됐고 이미 업로드된 영상들까지 비공개 처리되며 많은 시청자들은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36회 공지는 단순한 복귀 알림이 아니라 그동안의 침묵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방송이 다시 열린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꽃야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였고 공식 편성표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으며 방송사 협찬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환 PD는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1월 1일 또는 2일 저녁 8시.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한 이 표현은 즉시 다양한 해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시환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과문도, 항변도, 법적 해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청자에게 알림 설정을 요청했고 담담한 어조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한 회를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말. 이 문장은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팬들은 이것을 복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방송이 아니라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심층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왜 하필 36회였을까요? 왜 굳이 새해 연휴였을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업계 내부의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방송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6회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이미 제작이 완료된 회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방송은 새로운 제작물이 아니라 기존에 완성돼 있던 콘텐츠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적 위반이 아니라 법적 회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장시환 PD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계산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발표는 이후에, 제작은 이전에. 이 조합은 불꽃야구가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거의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즉각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매우 전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끝을 보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야기는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욕구점, 그 감정이 지금 이 방송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적 문구나 계약관계보다 이야기의 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하나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방송은 정말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까요? 그리고 그 답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36회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 선택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실제로 멈춰섰던 순간은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처분 결정 직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20일에 예정돼 있던 방송은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못했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돼 있던 본편 영상들 역시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명확했습니다. 방송이 끝났다는 신호, 그리고 더 이상의 후속 회차는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제작자라면 즉각적인 반박 성명이나 법적 입장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인터뷰도 없었고 SNS를 통한 해명도 없었으며 법원 결정을 둘러싼 감정적인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제작 관련 내부 작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편집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서버에 보관된 파일들은 삭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꽃야구는 종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한 종료 선언이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법적 판단의 범위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향후의 제작과 유통을 막는 조치이지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결과물까지 소급해 금지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회차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 36회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36회가 12월 중순 이전에 이미 편집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36회는 가처분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지만 즉각적인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회색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제작 환경의 제약 속에서 방송 형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온 경험이 있었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활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대신 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영역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시청자에게는 불꽃야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의 입장 역시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법적 조치를 통해 오의를 점한 상황에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콘텐츠였고 여론의 흐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승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꽃야구는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멈춰 있지만 이야기로서는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 이 불완전한 공백이 바로 36회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6회 공지가 올라온 직후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날짜 표현이었습니다. 1월 1일 또는 2일 저녁 8시. 일반적인 방송 공지라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모호함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선택을 두고 전략적 회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고정하지 않으면 상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든 행정 압박이든 명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 기준 자체를 흐려놓은 셈입니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채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예고가 아니라 시청 습관을 다시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공지 이후 유튜브 채널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균 시청 대기 시간은 크게 늘었고 알림 설정 비율 역시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채널을 방문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꽃 야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본편 영상은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훈련 영상과 쇼츠, 티저 클립은 계속 업로드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완전한 종료 상태였다면 이런 운영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작이 멈췄다는 신호라기보다는 형태를 바꿔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29일 오후 또 하나의 장면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스튜디오 시온 사무실 인근에서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출입 기록에는 외부 인력이 아닌 기존 스태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리 작업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미 닫혀야 할 파일들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작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본을 넘긴 뒤에는 보통 손 뗄 일이 없는데 다시 타임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36회가 단순한 재방송이나 남은 분량 공개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다듬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시원 PD의 행보는 이전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직후에도 그는 즉각적인 반박이나 설명을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방송을 조기 공개한 뒤 오래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기기보다 경험을 남기는 방식점 이번에도 그는 비슷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확한 날짜를 피하고 새해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선택한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시청자는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인 시청률보다 프로그램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불꽃 야구는 더 이상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처럼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여전히 장시원 PD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공식 입장문도 내지 않았으며 법적 공방에 대한 언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 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36회가 마지막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꽃 야구는 어떤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6회 공지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쪽은 시청자였습니다. 불꽃 야구 팬덤은 이미 한 차례 이별을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단순한 기대보다 복잡한 감정을 동반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신호. 그것이 36회 공지가 던진 첫인상이었습니다. 공지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종료를 전제로 한 아카이브 정리 글들은 사라졌고 대신 다시 알림을 켜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가능한지, 혹시 또다시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번졌지만 그보다 강한 감정은 끝을 보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오래 기다려온 상태였습니다. 숫자는 이런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꽃 야구 35회는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가 최대 12만 명을 넘겼고 클립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공개 48시간 만에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종합편성 채널 기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예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급력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역시 불꽃 야구의 영향력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법적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특히 연말과 새해라는 시점은 시청자 감정이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36회 공지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승인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전후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는 시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작진 내부 분위기는 외부와는 또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장시원 PD는 이번 방송을 마지막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끝내기 위해 찍는 방송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방송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내부 스태프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36회는 종착점이 아니라 시험대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의 반응, 여론의 흐름, 플랫폼의 움직임점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방송은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출연진의 개인 SNS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촬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모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팬들은 이 신호대를 놓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가 더 이상 기존 방송사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고정 편성, 정규 회차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이벤트형이나 시즌형 콘텐츠로 전환하는 흐름은 이미 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36회는 그 전환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히 방송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시청자가 있고 그 결과는 곧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회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36회는 그 어느 때보다 36회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는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제작진의 언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한 번 정규 예능의 틀을 넘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서사에 집중하고 승패보다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기존 스포츠 예능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차별성은 팬덤을 만들었고 동시에 방송사 중심 구조와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36회는 그 충돌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형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작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차를 기준으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시청률만이 아니라 댓글의 흐름, 커뮤니티 반응, 영상 소비 패턴까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준은 방송사가 아니라 플랫폼 중심 사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라는 공간은 불꽃야구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편성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고 회차 수에 얽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회로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벤트 형태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36회는 이 가능성을 실험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였습니다. 장시원 PD의 과거 행보를 되짚어보면 그는 늘 끝보다 다음을 먼저 고민해온 인물입니다. 프로그램을 정리할 때도 완결보다는 여지를 남겼고 침묵 속에서도 선택지를 닫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마지막이라는 선언 대신 판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출연진의 움직임 역시 이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 출연자들이 남긴 메시지는 촬영 자체보다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모였다는 감각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공유된 인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독립 플랫폼 전환, 시즌제 프로젝트, 혹은 제한된 이벤트 방송점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꽃야구가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36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회차가 성공한다면
불꽃야구는 종료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변형된 콘텐츠로 다시 정의됩니다. 반대로 반응이 미미하다면 이 선택은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이 한 회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 역시 그 무게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선택은 제작진이나 방송사가 아니라 화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꽃야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잼 36회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결말이 아니라 전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은 이 방송이 무엇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무대라는 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동시에 대담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말에 정리하고 새해에 다시 시작하는 흐름은 시청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36회를 새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일정 선택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JTBC는 정말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인가? 현재까지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었지만 침묵이 곧 포기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회의 성과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 향후 움직임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률과 조회수, 댓글의 온도, 커뮤니티의 분위기점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불꽃야구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탄생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제작진이 아니라 화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유튜브를 열어 알림을 확인하고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방송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꽃야구는 이미 하나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콘텐츠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36회는 다시 보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야 하는 순간,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간.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림이 울릴지 울리지 않을지 모르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화면 앞에 머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장시원 PD 개인의 선택을 넘어섭니다. 콘텐츠는 어디까지 방송이어야 하는가? 플랫폼이 바뀌면 이야기의 형식도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시청자는 어느 지점까지 함께 갈 의지가 있는가? 불꽃야구는 이 질문들을 한 회차에 담아 던지고 있습니다. 36회는 끝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방송은 이미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다음 장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6회는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